아침 뉴스에서 혹시 환율 보셨나요? 1,470원. 이 숫자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마 잠깐 오르고 말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1,500원이라는 선이 다시 보이니까 솔직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감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요. 어떤 거죠?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보통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막 강해지는 그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달러는 약해지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홀로 추락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좀 섬뜩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이 현상을 전 세계가 한국을 왕따시키는 신호라고까지 하더군요. 전 세계가 한국을 왕따시킨다. 와,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 정도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껏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 원화 고립 현상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어디서부터 맞춰 나가야 할까요? 자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고 있어요. 밖에서 부는 바람보다 무서운 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니까요. 비유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돈의 이민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의 이민이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돈이 자본 이 유출이 나라를 떠나고 국내 있다는 시장을 말씀이시네요. 황폐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갈라지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국민연금의 자본 유출이 개인 국내 투자자들, 시장을 흔히 황폐화시킵니다. 서학개미라고 하죠. 갈라지고 이분들이 미국 이자를 주식에 올려야 투자한 하나? 금액이 하지만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어. 237조 원에 선택의 달하고요. 여지가 없어. 국내에 아니, 상장된 해외 ETF 이자를 순자산도 올려야 하나? 100조 원을 하지만 부동산이 넘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 사실 이건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같아요. 다들 뭐 국내 주식은 답이 안 나온다고 하고 미국 주식 얘기를 하니까요. 엔비디아 한 종목이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섰다는 뉴스는 정말 상징적이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쪽 수익률이 더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근본적인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신호, 즉 원화 자산의 매력이 달러 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통화 가치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인데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니 가치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걸 수급의 붕괴라고 딱 정의합니다. 개인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기업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크고 냉정할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안 가져와요.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68조 원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자본의 속성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요.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 추구잖아요. 어차피 환율은 더 오를 텐데 굳이 지금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은 애국심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개인과 기업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건 당연한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데이터였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마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돈의 이민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국가 최대의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600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판단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불신임 투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이 떠나는 우리 집, 즉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지금 튼튼한 상태일까요? 안타깝게도 자료가 지적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부의 기초 체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로 금리 정책의 실패를 꼽습니다. 아니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게 중앙은행의 교과서적인 대응 아닌가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해외 자본이 안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주저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무려 42개월 동안 미국보다 낮은 금리 상태를 사실상 방치했어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대응을 왜 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그 왜 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죠. 여기서 섣불리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렸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 때문에 통화 가치를 지키는 일을 희생시킨 셈입니다. 이 자료는 이 상황을 부동산을 지키려다 화폐 가치를 포기한 정책적 실패라고 아주 날카롭게 규정합니다. 아, 부동산 폭탄을 막으려다 환율 폭탄을 맞게 된 셈이군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정부 부채를 메우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등 M2 통화량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제 원리는 단순하고 냉정하거든요. 흔해지면 싸진다. 시중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휴지처럼 얇아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금리는 우리보다 낮은데 돈은 계속 찍어내는 나라의 화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판단은 매도였죠. 지난 11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10조 원어치나 팔아치우고 떠난 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본이 탈출하고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서 돈의 가치 자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해보면 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런 상황을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취약해진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내부가 곪아가는 동안 밖에서는 더 무섭고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한국 원화가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우리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즉 원화 가치가 너무 싸서 걱정인데 미국도 원화가 너무 싸다고 경고했다고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화가 싸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뜻이죠. 미국은 지금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길,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해서 수출로 꿀 빠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우리 입장과 미국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우리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미국은 그마저도 낮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기존의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아주 상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별로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상 우리 외환 당국의 손발을 그냥 묶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외환 당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으니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방어는 해야겠는데 대놓고 달러를 풀면 거봐라 너희 환율 조작하고 있지 하고 미국이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몰래 시장에 개입해 보지만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언발의 오줌 눕기라는 속담을 인용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국 간의 소중한 달러만 태우는 셈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시장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내부적으로는 자본 유출과 정책 실패,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암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 역시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알던 1,100원, 1,200원 환율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아예 기후 자체가 바뀐 것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기후가 바뀌었다.
이제 환율 1,400원, 1,500원대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를 만든 세 가지 핵심 톱니바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을 개인, 잃지 마세요. 기업, 국민연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가 해외로 돈으로 함께 이 옮기는 위기를 구조적인 극복합시다. 자본 유출. 둘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부동산 부채 때문에 구독과 쉽게 좋아요를 좁힐 수 눌러주세요. 없는 한미 금리 함께 격차. 이 위기를 그리고 극복합시다. 셋째, 외환시장 희망을 잃지 개입조차 마세요. 자유롭지 못하게 구독과 만드는 좋아요를 미국의 압박. 눌러주세요. 함께 이 세 가지가 위기를 맞물려 극복합시다. 돌아가는 한 원화 가치가 희망을 잃지 과거처럼 마세요. 강해지기는 구독과 거의 좋아요를 불가능에 눌러주세요. 가깝다는 함께 냉정한 이 위기를 진단입니다. 극복합시다. 그리고 이 결과는 희망을 단순히 잃지 마세요. 해외여행 갈 구독과 때 좋아요를 비싸다 눌러주세요. 이 수준을 함께 이 넘어서서 위기를 우리 삶의 극복합시다.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희망을 잃지 이어집니다. 마세요. 국제결제은행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BIS가 함께 분석한 이 위기를 원화의 극복합시다. 실질 구매력이 희망을 2009년 잃지 마세요. 금융위기 이후 구독과 최악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사 대상 함께 이 64개국 위기를 통화 중 극복합시다. 꼴찌 수준이라는 데이터는 희망을 정말 잃지 마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이 눌러주세요. 한 달 동안 함께 이 열심히 위기를 일해서 받은 극복합시다. 월급 300만 원의 희망을 가치가 잃지 마세요. 해외에서 구독과 생산된 좋아요를 물건을 눌러주세요. 사거나 함께 해외 이 여행을 위기를 가거나 극복합시다. 유학 자금을 보낼 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실질적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200만 원 눌러주세요. 혹은 그 이하의 이 위기를 가치밖에 하지 극복합시다.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가만히 잃지 마세요. 앉아서 내 재산의 구독과 구매력이 좋아요를 증발하는 눌러주세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위기를 마주하고 극복합시다. 있는 겁니다. 희망을 정말 잃지 이제 마세요. 잔인할 정도로 구독과 현실적인 좋아요를 설명이네요. 눌러주세요. 듣고 함께 보니 이 정신이 위기를 번쩍 극복합시다. 듭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분석은 매우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문장이 이제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두는 것은 자살 행위다입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죠. 애국심으로 원화 자산에 투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자료의 핵심 권고는 자산 분산, 특히 달러 자산으로의 분산이었습니다. 최소 30%는 달러 자산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더군요. 네, 미국 주식, 해외 ETF, 하다못해 달러 예금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것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나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내 원화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를 드는 행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이게 들었고요. 말이 돼? 아니 원화 가치가 환율이 세계 이렇게 최악이라니. 1,400원, 1,500원 이제 다 가까이 끝났어, 올랐는데 지금 달러 자산을 사는 이게 게 말이 돼? 오히려 상투 원화 잡는 거 가치가 세계 아닌가요? 최악이라니. 손해 아닌가요? 이제 다 아주 끝났어, 합리적인 벌어졌어. 질문이죠. 하지만 이게 자료는 말이 돼? 관점을 원화 바꾸라고 가치가 세계 말합니다. 최악이라니. 단기적인 이제 다 환율 끝났어, 등락을 벌어졌어. 예측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말이 지금까지 돼? 원화 이야기한 가치가 세계 이 최악이라니. 거대한 구조적 이제 다 추세를 끝났어, 보라는 거죠. 벌어졌어. 앞서 분석한 이게 자본 말이 돼? 유출, 원화 가치가 금리 세계 격차, 최악이라니. 미국의 이제 다 끝났어, 압박이라는 세 가지 벌어졌어. 요인이 단기간에 해결될까요?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원화 않을 가치가 세계 가능성이 최악이라니. 높습니다. 이제 다 그렇다면 끝났어, 원화 벌어졌어.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을 이게 말이 가능성이 돼? 크고 원화 가치가 세계 지금 최악이라니. 환율이 1,500원이든 이제 다 끝났어, 1,600원이든 벌어졌어. 상관없이 오늘 시작하는 희망을 것이 잃지 마세요. 내 자산을 구독과 지키는 좋아요를 가장 눌러주세요. 빠른 날이라는 함께 이 결론에 위기를 이르게 됩니다. 극복합시다. 오늘 분석을 통해 희망을 원화 잃지 가치 마세요. 하락이 단순 구독과 외부 좋아요를 충격이 눌러주세요.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내부의 위기를 구조적 극복합시다. 문제와 외부의 지정학적 희망을 잃지 압박이 마세요. 복합적으로 얽힌 구독과 결과물이라는 좋아요를 걸 눌러주세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복합시다. 따라서 자료가 희망을 제시한 잃지 대로 마세요. 원화에만 구독과 묶여있는 좋아요를 자산의 눌러주세요. 위험을 인지하고 위기를 달러 극복합시다. 자산으로 방어막을 치는 희망을 잃지 전략은 마세요. 이제 선택이 구독과 아닌 좋아요를 필수가 눌러주세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위기를 극복합시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생각해볼 마세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구독과 마무리하고 좋아요를 싶습니다. 눌러주세요. 오늘 이 자료는 위기를 주로 극복합시다.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희망을 지킬 잃지 것인가, 마세요. 즉 구독과 방어의 좋아요를 관점에서 눌러주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그렇다면 한 극복합시다.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희망을 잃지 원화 마세요. 약세 뉴노멀 시대가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된다면 눌러주세요. 그 안에서 함께 새로운 위기를 기회를 찾을 극복합시다.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희망을 잃지 관점이군요. 가령 구독과 약해진 좋아요를 원화 눌러주세요. 덕분에 가격 경쟁력이 위기를 극대화되면서 역설적으로 희망을 폭발적인 잃지 성장을 마세요. 할 수 있는 구독과 한국의 좋아요를 수출 눌러주세요. 분야나 산업은 이 무엇일지, 위기를 그리고 극복합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 희망을 기회를 잃지 어떻게 마세요. 포착하고 활용할 수 구독과 있을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위기 속에서 함께 이 기회를 위기를 찾는 통찰은 극복합시다. 언제나 한 발 앞서 희망을 생각하는 잃지 데서 마세요. 시작되니까요. 구독과 이 좋아요를 질문을 함께 눌러주세요. 고민해 보시는 건 함께 이 어떨까 합니다. 위기를